취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 직무에 맞는 역량이라는 거는 컴퓨터 역량은 여러분들이 TBC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이 취업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내가 되고자 하는 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어떤 역량을 요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인재를 뽑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나의 경험, 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이 어떤 장단점을 가졌기에 이 직무와 이 기업에 적합한지, 그리고 나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화면 공유 혹시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 네네네. 아이고, 제가 화면 공유를 만들었었나 보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를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했으면은 나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나만 갖고 있는 경험,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직무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준비된 모습들이 여러분과 함께 경쟁하는, 어찌 보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과 다른 차별화가 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걸 첫 번째 봐볼게요. 이 역할과 또 요구되는 필수 역량, 그리고 커리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면접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이 필수 역량과 또 이 컴퓨터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는 단순한 통번역이라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그냥 통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또 나아가서는 반대로 고객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성장하겠습니다 같은 이런 커리어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직무가 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을 조사하는데요. 기업을 조사하는 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갖고 있는 비전과 사업을 갖고 그 인재상을 바탕으로 나를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상은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인데, 사실 나는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사람들과 나는 소통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맞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을 이 기업의 인재상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탐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탐구해야 여러분들도 '아, 이 회사는
좋은 회사구나.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를 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어야 면접의 항상 마지막에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혹시 뭐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궁금한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을 필살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회사에서 하는 이 서비스가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렇게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필살기 질문들은 꼭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와 상품을 알아야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IT 기업은 베트남처럼 심플하진 않습니다. 베트남은 아웃소싱 회사와 프로덕트 회사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SI 회사라는 것도 있고요. 솔루션 회사, 웹 에이전시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또는 그 회사의 갖고 있는 이 사업 모델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사실 기업을 탐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챗GPT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새는 이렇게 프롬프터가 이렇게 역할을 정의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챗GPT한테 자 역할을 한번 정의를 해 주십니다. "너는 취업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베트남에서 한국 IT 컴퓨터 또는 BA로 취업을 할 거야."라는 상황을 제시를 하고요. "내가 지원할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이런 목적을 제시하고 요런 정보를 붙여 항목을 제시를 하고 여기엔 출처와 URL을 반드시 붙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GPT는 사실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뿐 이거를 그냥 검증 없이 활용하면은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 7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AI 관련된 내용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 볼게요. LG CNS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LG CNS는 요런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는 어떻고 직원 수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24년 1 월에 해외 빌드 센터를 설립을 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얘네가 갖고 있는 서비스들" 이건 사실 지금 읽어 보시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앞으로 알아보시 그 배 수업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슬랙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란 게 어떤 건지 또는 뭐 이런 것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 주시면은 저희 총괄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인재상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고객 가치를 정도 경영과 고객 가치 창출을 중시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선호하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내가 창의적인 성과를 냈던 이런 경험들과 또 무언가에 도전했던 이야기들을 경험들을 나의 자기소개서에 붙여내야겠죠. 그리고 여기 채용 요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전공은 무관하다라는 얘기죠. 이 컴퓨터에 대한 이 채용 그거였는데요. 뭐 베트남인이고 한국어는 중급 이상, 베트남어 구사 가능, IT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PBC를 통해서 갖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런 졸업 예정자 이런 사람들을 뽑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CNS는 24년 1 월에 설립을 하고 되게 빨리 확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런 인재들을 뽑네. 그리고 어쨌든 전공이 무관하니까 나는 가능하고 또 요
이 IT 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내가 어필을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사실 자기소개서는 필수인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레주메라 그러죠. 이력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는 한국에서는 보통 지원할 때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레주메 이력서도 일부와 그 시스템에서 자기소개서를 입력해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레주메에다가 자기소개서를 같이 붙여서 넣으면은 훨씬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또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 결국 면접을 또 준비하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소개서는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이 차별화와 또 면접 준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그냥 글짓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나를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막연하게 잘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회사가 듣고 싶은, 이 회사와 직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의 경험과 나의 강점과 연결하여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에겐 어떤 역량이 무언지를,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나의 강점을 연결을 해야겠죠. 또 경험을 써야 합니다. 경험은 뭐 우리가 뭐 "의사소통을 해 봤습니다." 뭐 "팀워크를 해 봤습니다." 이런 그냥 단순하게 "뭘 해 봤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직무에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것들을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저는 팀장도 해 봤고요. 뭐 발표 수업도 잘했고요. 저는 인턴도 했고요. 막 이렇게 그냥 나열형으로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직무와 연결되는 경험만을 추려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찾는 인재상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사 담당자는 항상 이 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인재상에 대한 키워드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가 이 인재상과 연결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얘가 그래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또는 '우리는 이런 인재들이 필요했는데 요거랑 맞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 하나에 내가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 한 개만 작성하라는 거예요. 막 주저리부저리, 주저리부저리 저는 나열형으로 막 이렇게 쓰지 말고 한 항목에는 내가 어필하고 싶은 강점 또는 경험을 한 개씩만 연결해서 작성하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기소개서에 보통 나오는 필수 질문들인데 얘는 면접에도 항상 나오는 질문이겠죠. "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셨어요?" 혹시 뭐 누구누구 님이 갖고 있는 좀 성격의 장점이나 뭐 단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자주 나오겠죠. 왜냐면은 IT를 모르는 비전공자가 IT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그러기 때문에 '아 얘가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겠죠.
그리고 팀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경험을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디자이너, 고객사, PM, 개발자, 뭐 테스트 팀, 뭐 이런 뭐 인프라 팀, 이런 팀들, 다양한 팀들과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험이나 협업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어, 이 회사에 입사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겠죠. 입사 후에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성장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왼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지원 동기 항목은 단순하게 여러분이 저 이 회사 가고 싶어요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회사인지, 또 왜 이 회사에 진심으로 가고 싶고, 왜 이 직무인지, 그리고 왜 나여야만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 회사인지에 대한 내용은 항상 회사의 비전과 서비스,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어필하는 걸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 직무, 왜 이 직무인지,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나의 목표는 이러기 때문에 이 직무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고, 왜 나여야만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나의 강점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 회사 인지를 통해서 기업은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제대로 알고 있네. 진짜 관심이 있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직무인지 이러면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왜 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을 뽑아도 문제가 없을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좀 오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의구심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할 때는 기업명이나 서비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커리어 목표, 중기, 단기, 장기적인 어쨌든 목표를 연결을 해 줘야 되는, 회사 비전과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이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사실 경험을 쌓으려고 뽑진 않죠, 회사에서. 이 사람이 뭐 우리 회사가 뭐 경험 쌓는 무슨 연습장도 아니고, 그쵸? 그렇게 뽑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여기 복지가 좀 좋다고 해서 또는 여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원합니다. 이거는 최악이겠죠. 그리고 분명히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내가 썼던 지원 동기, 뭐 딴 회사에 지원했던 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쓰다가 회사명을 수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100%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오른쪽에 한번 예시를 한번 봐 볼게요. 자, 저는 한번 이 예시를 한번 봐 볼게요. 저는 한국 IT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조사하던 중 A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A 기업이 베트남에서 다양한 IT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한국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 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나의 역량을 어필할 거야라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A 기업의 웹 앱, 뭐 웹 및 모바일 솔루션 개발 분야는 안정적인 기술력과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IT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는 글로벌 IT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데 너의 이 회사와 나의 비전이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저는 비전공자이지만 토픽 5급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항고 능력과 협업 능력을 키웠다. 그리고 이 역량을 바탕으로 A기업의 프로젝트에서 한국 고객사와 원활한 소통을 돕고 업무 흐름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IT 컴퓨터 역할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자, 비전공자이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훌륭합니다. 라는 이런 어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매니저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의 포부와 커리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짜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관심을 적절하게 표현을 했고, 이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의 또 기업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고, 나의 목표와 비전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나의 약점은 있지만 나는 이거를 이렇게 보완을 했고, 또 이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강조했고 이런 커리어에 대한 목표까지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장단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드시 장점은 직무와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점은 성장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단점은 사실 단점인 듯 단점 같은데 단점이 아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찾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봐보면요. 이 직무와 어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저는 성실합니다. 저는 마음이 착합니다. 참 저는 뭐 사람을 보면 되게 동정심이 있습니다. 이런 약간 추상적인 표현들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우리 직무와 딱 그 직무에 맞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의 예를 들어보면 컴퓨터 직무랑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의사소통 능력이고, 또 신속한 적응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문서를 정리하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업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단점이 아니라 극복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단점은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나는 그거를 인지하고 어떻게 개선을 했다라는 거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좀 긴 문장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저는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파고드는 성향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뭐 집요함 때문에 난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을 얘기했죠. 하지만 요즘은 먼저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간 저의 단점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강점을 쓰는데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뭐 장점, 저는 요리를 잘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저는 뭐 음악을 뭐 노래를 되게 잘합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또 치명적인 단점은 절대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끔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또는 저는 좀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인 단점들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장점은 여러분의 강점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단점은 가능성으로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문을 한번 봐보면요. 뭐, 저는 이, 잠시만요. 제가 뒤로 넘어갔네요.
네. 저의 강점은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빠른 학습력입니다. 뭐 비전공자지만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고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어필하고 싶은 거는 저는 남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강점으로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비전공자이지만 빠르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라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어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의 업무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 다른 문화와 언어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저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게 적응하며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업무의 본질과 나의 책임감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점에 대한 것들을 썼을 때는 저의 단점은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IT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필요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단점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단점 같지만 사실 단점 같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향 덕분에 모르는 것을 대충 넘기지 않고 끝까지 이해하며 실력으로 연결하려는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ITC처럼 새롭고 어려운 내용을 접할 때 포기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집요함이 단점이라고 써긴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점인 거죠.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되게 고민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1 년, 2년 만에 그만두는 것들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자, 적응을 못해서 나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런 뭐 단점이라고 하지만 이런 성격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어필을 해 줘야 된다는.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잘 이해되시고 계시죠? 네. 네. 다음은 저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써 줘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을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의지, 그리고 어떤 걸 배웠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 해결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 목표는 단순히 힘들었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배우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업은 '얘가 입사 초기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이 챕터에서 풀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보는 포인트는 또 이게 실제 경험한 내용인지를 또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요런 내용들은 쪼끔 몇 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 얘가 진짠지 거짓말인지 또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경험을 크게 이야기할 거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절대 거짓으로 이 경험을 작성하는 거는 금물이라는 거죠. 자, 이 어려움을 극복한 거 사실 뭐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예시를 한번 봐 볼까요? 저는 대학 재학 중에 한국어 능력을 살려서 기업 박람회에서 통번역 업무를 자주 맡아 왔습니다. 사실 이 한국어 능력이라는 거를 분명히 어필을 했고요. 또 이런 통번역의 '경험이 있었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다양한 기업과 사람들을 만나며 통번역 역량을 키웠고 항상 자신감 있게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IT 기업의 부스를 지원하면서 IT 관련 통번역을 맡게 되었는데, 기초적인 통역은 가능했지만 용어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컴퓨터와 겪을 상황과 유사한 나의 경험,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자절로 다가왔고,
IT 용어와 지식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BPXA 과정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IT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개발 흐름이나 주요 용어, 또 업무 방식을 익히고 이런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역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나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준 거겠죠. 이 극복의 내용은 실제 컴퓨터들이 겪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언어뿐 아니라 전문 분야의 지식까지 갖춘 IT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 주저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실력을 키우며 컴퓨터를 시작으로 BA, 기획자, 프로젝트 매니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한 발 더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장기적인 성장의 목표까지 제시를 했고요. 또, 얘는 명확하게 업무의 확장, 커리어를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가 지금 작성 예시로 한 게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라는 거 하나하나를 쓸 때 어떤 식으로 할지를 구성을 좀 예시로 보여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팀 협업,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 역시 컴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이거는 컴퓨터는 혼자 하는 직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개발자라든가 기획자라든가 뭐 디자이너, 고객사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협업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는 핵심 경쟁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반드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좀 나의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경험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실제 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저는 대학 재학 중에 한국어 수업 시간에 4인 팀으로 발표한 이런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저는 팀 리더로서 사실 이런 키워드 하나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팀 리더로서 또는 나는 팀의 서번트로서라든가 뭐 내가 만약에 리더십을 좀 더 보여주고 싶다면 리더가 좋을 거고요. 나는 좀 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을 좀 더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런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작성을 해 줬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이걸 누가 할 거고 또 어떤 자료들이 막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 줬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어떤 해결 방안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어떤 걸 배웠는지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항상 마지막에는 이 직무에 대한 이해와 나의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이 교훈을 직무와 연결해 주는 문단으로 끝이 나죠. 한국 고객사와 해외 개발팀 사이의 소통을 조율하고 문제 해결하는 역할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 차이나 문제를 원활하게 조율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역할과 나의 경험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렇게 항상 이런 자소서를 쓸 때는 요런 것들을 꼭 고민해서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나의 입사 후 포부. 사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면접에 가면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죠. 이 "입사 후 혹시 계획이나 뭐 좀 포부가 이런 게 있으세요?" 라고 가볍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자, 이 내용은 "회사에 입사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고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너는 너가 생각하는 비전과 회사의 비전이 맞는지를 체크하고 맞다면은 '아 얘가 오래 다닐 수 있는 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희망사항이나 이런 꿈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나눠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나의 성장은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면은 좋고 회사의 비전과 사업 방향과 연결해 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요. 입사 초기에 컴퓨터로서 통번역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입사 초기에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 이 친구는 '아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용어나 프로젝트 흐름을 빠르게 익히고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 나의 초기의 목표는 이런 회사 빠르게 적응하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단기적인 목표를 제공을 했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업무에 익숙해진 후 단순 통번역을 넘어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며 비즈니스 분석 역량, 뭐 기획 역량, 분석 역량 동일한 거겠죠. 이걸 키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발팀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 BA 이 중기의 비전이죠. 중기 목표겠죠. 단기, 중기, 중기의 목표인데 또 현실적인 커리어의 성장 목표를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장기적인 목표도 제시합니다. 나아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역할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커리어의 성장에 대해서 중기, 단기, 장기의 목표를 제공했고 이 리더십에 대한 성장 의지와 또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거를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어 목표를 바탕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구성원이 되고자 합니다. 확실한 회사의 기여에 대한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작성 예시 혹시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잘 썼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한 번만 남겨 주시겠어요? 네. 동그라미 한번 "응." 동그라미 "응." 0도 좋습니다. 이 이거는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을까요? 이거는 정말 GPT가 썼습니다. 대신 제가 GPT한테 가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좀 이런 이 앞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 이 포인트를 좀 잡아 주고 이렇게 좀 써 줘."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GPT를 활용을 하더라도 GPT를 통해서 뭐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겠죠. GPT를 활용하더라도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요구를 정확하게 명령을 줘야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는 나의 경험은 요런 것들을 좀 같이 어필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GPT를 무조건 100%딱 그대로 쓰게 되면 솔직히 티가 납니다. 뭐 사실 얘도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GPT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썼던 것들 이런 가이드들을 명확하게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요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 줘.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은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 직무와 좀 연결을 하려고 해." 라는 이런 식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작성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GPT로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 번은 만들어 보고 무조건 나는 어쨌든 이 직무에 대한 탐구와 기업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자소서는 자기소개서는 가장 기본 중에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이건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IT 직무 면접 준비. 여기서 자기소개서 갖고 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라고 만들었으면은 실제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완전히 껌뻑 죽여 놔야겠죠. 정말 '와 이 진짜 감동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직무 면접에 대한 준비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비전공자이지만 저는 이런 실습을 해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한번 예시를 한번 봐 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일 일 뭐 일 일 첫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문들 뭐 사실 지금 보면 잘 모르겠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할이 뭔지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의 질문입니다. 프로젝트형 개발과 프로덕트형 개발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뭐 만약에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는. 뭐 WBS 진척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WBS가 뭔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월간 주간 보고랑 월간 보고에 대해서 알고 있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저희가 매주차 하는 과제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여러분 6 주차 때부터 하는 이 심화 실습 과제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미니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중고차 플랫폼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 거기에 맞게 번역과 관련된 것들. 이 문서가 지금은 다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요구사항 정의서가 뭔지 뭐 스토리보드가 뭔지 IA 문서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번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서 작성. 이 문서 작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간 회의에 들어가고 이슈 회의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거고 또 스토리보드 그러니까 이건 아마 소통 녹음과 문서로 같이 할 건데요.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스토리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기획 문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통역이나 API 정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주고 여러분들이 '아 이 스토리보드는 요런 것들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핵심의 내용은 요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결과물을 갖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든 하나의 문서로 만들고 한다라고 하면 아까 뭐 한국에서 취업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한국어도 잘하고 전 베트남어도 잘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샘플도 이런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라고 하면 사실 뭐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때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 플러스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IT를 알고 있는 이게 더 훨씬 더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취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안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한국어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쵸?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 여기서 끝났는데 혹시 뭐 편하게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베트남도 시간이 지금이 10시 가까이 됐겠네요. 오늘 거의 2시간 됐네요. 그 앞에는 저희가 이거 PDF 파일로 드릴게요. 저희가 PDF 파일로 저희 슬랙에다 올려드릴게요. 저희 뭐 이거 갖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안 드릴 이유가 전혀 없고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 보시면서 준비할 때 좀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네. 또 혹시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구글 폼을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구글 폼을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구글 폼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그냥 테스트로 그냥 해 볼게요. 다 수강 번호로 한번 입력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모듈 1 숙제를 해서 넘어가시면 이거 화면 다 보이시죠? 1 주차 과제를 여러분들이 열어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자기소개에 대한 1분 분량의 자기소개와 이 지원 동기, 내 성격의 장단점, 어려움을 극복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과제고요. 이거는 1주 만에 제출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전 판단을 하기 때문에 2 주차 때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직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언젠가는 한 번은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언제든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은 저희한테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대해서는 뭐 슬랙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은 지금 12시 시네요. 네. 베트남은 10시 입니다. 뭐 늦은 시간까지 오늘 거의 2시간이죠. 2시간 가까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TBC 2기 어쨌든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분명히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한 과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성과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 기업들한테 좀 어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이런 친구들 정말 채용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뭐 저희가 지금 베트남 쪽에 파트너사랑 같이 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은 있을 거라는 거. 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않고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겸 취업 특강까지 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슬랙에 많은 이야기들 남겨 주시고 많이 글들 남겨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